이어서 양만재의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영일만대교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죠? 예, 지금이 국회 내년도 예산 심의 기간입니다. 예. 전국의 자치단체장들도 국비 예산을 확보를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 로비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이강덕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시장은 SNS를 통해서 영일만대교와 흰남노 태풍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문턱을 닦을 때까지 다니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이 실제 반영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영일만대교 예산 소식은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만 예. 예산이 뭐 반영이 됐다가 뭐 사라지거나 집행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 이게 실제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다양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예산 시기가 되면은 영일만대교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반영되는 패턴이 반복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우선 영일만대교 건설 비용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일만대교는 영일만 앞바다를 가로질러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을 잇는 총 길이 18km에 달합니다. 네. 총 사업비가 1조 6,189억 가운데 40%는 국비로 8천억 정도이고요. 나머지 60%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합니다. 적지 않은 건설 비용이 듭니다. 뭐 급하거나 또 네.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면 뭐 1조 6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라고 해도 당연히 뭐 투자를 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영일만대교의 어떤 뭐 시급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지만 예.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설계조차 못하고 미뤘습니다. 2017년에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정부는 SOC 사업 축소에 따른 재원 확보 부담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예.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에 뭐 20억 원이 반영됐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일만대교 예산 20억 원 반영은 일명 쪽지 예산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이 없던 예산을 소위 뭐 끼워 넣기 식으로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수립할 때 예산에 없던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섬심성으로 끼워 넣는 예산을 쪽지 예산이라고 합니다. 네. 상임위의 예비심사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공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책정된 지역 예산이나 민원성 예산이 대표적인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민원 예산을 쪽지에 적어 밀어 넣었던 관행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의 근거도 남아있지 않아서 흔히들 깜깜이 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쪽지 예산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정치적 뒷거래의 산물이라고도 합니다. 뭐 요즘에는 카톡 예산이라는 말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던데요. 어쨌든 영일만대교 예산 역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기본 용역비로 20억 원의 국비가 책정된 것이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사업성이 낮다고 보류했고 그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듬해 2020년까지 5년 연속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예산은 매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지만 지역구 박명재 의원의 노력으로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는 쪽지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겁니다. 5년 동안 편성된 국비는 70억 원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반납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당시에 그 지역 정치인들이
그 영일만대교 예산 확보에 대한 성과를 상당히 좀 많이 알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박명재 의원 역시 매년 어정 보고서에 영일만 대교 예산 확보 성과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네. 지역구에서 유권자를 초청해 개최한 어정 보고에서는 박지원 의원이죠. 제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부터 매년 이 예산을 빠짐없이 확보해 명맥을 유지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지지 않습니다. 행정부 탓으로 돌리는 책임 구조입니다. 뭐 어쨌든 이게 쪽지 예산이든 뭐 그렇지 않든 20억 원이라는 예산은 일단 반영이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되진 않는 이유는 뭘까요? 국회는 국가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치를 말하면 국회는 심사 권한을 휘둘러 예산을 깎을 수 있지만 정부 안에 없는 예산을 새로 추가하거나 특신규 예산은 이미 편성된 예산을 더 늘리는 정액 예산 권한은 없습니다. 신규 예산이나 정액 예산은 형식적으로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쪽지 예산은 밀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예산을 늘렸다는 아무런 근거적 회의록에 남기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가 쪽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정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예산을 깎을 권한만 있고 예. 예산을 늘릴 권한은 이제 정부에 있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에 없었던 쪽지 예산이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올해도 영일만대교 예산이 20억 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영일만대교 설계비 20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이 기재부 예산 반영에 대해서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즉각적으로 반영을 좀 보였죠.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20억 원의 예산은 쪽지 예산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예. 정부에서 제안한 즉 기재부 차원에서 첫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형식의 예산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것은 쪽지 예산처럼 20억 원이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에 의심을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200억 원이 반영되어야 실제 영일만 대교를 설교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국회가 예산 증액을 할 권한이 없는데 200억 원까지 가능할까요? 저는 쉽지 않다는 우리의 입장을 표해 봅니다. 예. 이철호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 김정재, 김병목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180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 국회법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회의원들이 이미 편성된 예산을 증액할 권한이 과연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180억 원을 더 증액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어쩌면 180억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액은 20억 원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쪽지 예산처럼 다시 집행을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이 선출직 정치인들이 180억 원을 증액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근거는 뭘까요, 그럼?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업이고 또 윤 대통령에서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을 내년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철호 지사의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추경호 총리를 만나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사업 진행을 요청하니 대통령께서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예산에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강덕 포항시장도 같은 입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영일만 대교 건설은 이미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으로 선정된 점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지난 4월에 직접 포항을 찾아 영일만 대교 건설을 약속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하면서 이때 기획재정부랑 국토교통부가 주장했던 내령 노선이 해상 교량인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노선을 변경됐다며 예산 반영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예. 북구 지역의 김정재 국회의원이 영일만 예산을 심의하는 국토부 소속 의원이고 남구 김병욱 의원은 올해 예산 결정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180억 원의 예산 반영을 정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난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국방부인데요. 예. 뭐 군함 등의 통행 문제 때문에 일부 저 설계를 좀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초 연말대교는 절반은 해저터널, 나머지는 해상 교량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등장한 조감들은 전 구간이 교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저터널로 지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3조 7천억 원이었는데 교량으로 대체하면 약 2조 원을 절감해 1조 6천억의 건설비를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저터널의 계획에서 빠졌는데요. 예산을 축소하다 보니 국방부가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전시에 해량 교량이 붕괴되면 군함과 잠수함의 통행이 어려워져서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반대가 강력하다 보니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설계를 다시 변경 설계하겠다는 강한 여지를 표명했습니다. 포항시는 영일만 대교 계획을 수정하여 동해면 포스코 구간을 우회하고 포스코 연암령 구간만 해상 교량을 설치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자, 올해 영일만대교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또 분위기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올해 건설 예산이 200억 원까지 정말 실제로 반영이 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쪽지 예산 형식으로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